작심삼일 지어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에 굳은 결심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람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도 사흘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심삼일 무슨 걱정이람. 사흘 만에 실패한다면 사흘마다 결심하면 되잖아 라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반자카파의 야야야로 문을 연 저는 야자수의 진행자 장재열입니다. 올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언제나 설레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두 분의 스님이 또 와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한 마음도 들고요. 오늘도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가섭스님, 자연스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초기에는 한 분 스님은 뭐 자유로운 분, 한 분은 야성적인 분, 뭐 이런 느낌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두 분 모두 자유로운 느낌도 있으시고 야성적인 느낌도 있으시고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방송 이제 우리 꽤 한지 됐잖아요. 두 분 스님께서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 캐릭터는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스스로 자평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섭스님, 나의 캐릭터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귀여움? 귀여움이요. 뿌띠. 미안합니다. 앙팡 테리블. 네, 우리 아니 근데 박동리 작가 왜 이렇게 인상을 써요? 네. 그렇다고. 미안합니다. 네, 점점점점 막 제작진 여러분들이 기함하시는데요. 저는 좀 네. 자상한 그런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설명을 좀 길게 하고 했는데 네. 하면서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안 써야 되는 멘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게 초기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네. 것들을 좀 줄여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네네. 자비로운 스님이 목표입니다. 자비로운 스님을 목표로 현재는 이제 뿌띠 가섭 스님이시고 이제 자비 광명한. 네, 그러면 자연 스님은 스스로에 대한 이 셀프 포지셔닝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네.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보면 심오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심오한 것보다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오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도 우리 자연 스님이 우리 방송 초창기에 참 이 주력으로 보여주셨던 게 개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도 사실 그 모습 그대로 이 개념하면 자연 스님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섭 스님께서 보신 나 좀 귀여운 것 같아요라는 말씀에도 좀 공감을 하고 자연 스님은 개념 정리도 있으시지만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양파 같은 스님이시다. 뭔가 한 회 한 회를 거듭할수록 몰랐던 면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좀 신비감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저는 드네요. 어렸을 때 네. 절에서 그 신도분들이 노부살님들이 네. 코미디언 하라고 나중에 코미디언 왜요? 만담가 하라고. 만담. 네.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신도님들 앞에서 네. 동자로 있을 때 네네. 그 개다리춤을 잘 췄거든요. 개다리춤이요. 개다리춤이요. 네. 그러면은 신도분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귀엽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코미디언, 네. 개그맨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덩치가 크고 네. 얼굴이 크고 험상궂게 생길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회차를 거듭할수록
처음 뵀을 때 이런 말씀하셨다면 상상이 안 됐겠지만 지금은 조금 상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야자수가 아니라 자비롭고 양파 같은 스님들의 수다 자양수 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좀 별로네요 드립이. 네,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두 스님 만나면서 어떤 느낌 드셨나요? 여러분들 전해주고 싶은 말씀들 많을 것 같아요. 울림 앱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들려오는 목소리들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생생하게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또 이야기들 여러분의 목소리들 또 골라봤는데요. 자연스님께서 하나 읽어주시죠. 그럴 게 이런 거밖에 없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등불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요. 야자수 출첵입니다. 그리고 3대째 A형 성골이라니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연스님 솔직 담백해서 멋져요. 네. 저도 이거 기억에 남거든요. 좀 무성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뭐 그냥 내용 안 네. 듣고도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는. 아니요. 이거 등불님 말씀에 저는 정말 핵 공감하는 게 스님이 저는 이제 다시 듣기를 항상 뭐 이동 중에 들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스님이 굉장히 담담하게 저는 3대째 A형 성골입니다라고 하셨을 때 빵 터졌어요. 정말 이게 생각지 못한 기발한 말씀이더라고요. 성골일 수 있구나 A형도. 저도 A형인데 저는 스님 말씀 들으면서 한 육두품쯤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O형이셔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했었네요. 네, 자 가섭 스님도 하나 읽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긴 메시지가 하나 와 있네요. 이 우리 방송 울림 방송 라디오 방송에 진행하는 운성 스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운성 스님 스님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다는. 지난번에 우리 어라차차 스님들처럼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BTN 라디오 울림 프로그램이죠. 그대 길의 진행자 운성 스님인가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섭 스님 실천에서 우러나시는 따뜻하고 진지감 있는 시선들을 든든하시고 자연 스님 이 시대의 불운하 불교 인문학의 대가다우신 방편지의 설명들 명쾌하세요. 장재열님 네. 진행이 얼마나 산뜻 자연스러우신지 이런 방송 꼭 필요해요. 시간 맞을 적마다 참 잘 듣고 있습니다. 자발적 솔로인 우리 스님들이야 현재 새해 구분 필요 없이 매일 매 순간의 최고의 순간. 하지만 캐롤은 좋으네요. 우리 불교도 이런 곡들 좀 많이 만들었으면 싶은 냉정과 열정 그 사이에 야자수가 있네요. 세 분 모두 법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운성 합장 이렇게 보냈네요. 와 정말 정성스러운 응원 감사합니다. 운성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역시 메시지 보내주신 만큼 저희가 화답해야겠죠.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는 평일 오전 7시에 방송되고 있죠. 감성적이고 풍부한 컨텐츠로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저도 즐겨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고정 팬층이 워낙 두텁더라고요. 자, 저도 이렇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성 스님께 그러면 우리 스님들도 화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 스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뭐 푸마씨도 아니고 푸마씨인 것 같아요. 상도 회사도 아니고 이거 좀 푸마씨 같습니다. 좀 명백하게. 이상합니다. 네. 저도 나중에 한번 댓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섭 스님도 댓글 달아주실 거죠? 아니 저는 운성 스님 알기 때문에 네. 스님 늘 뭐 맑고 네. 밝은 분이세요. 그쵸. 목소리만큼이나. 네.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게시판에 글 한번 남겨봐야겠어요. 요 정도로 길게 한번 남겨보면서 또 말씀 전하는 푸마 씨의 따뜻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따뜻한 마음 보내주세요. 야자수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울림 앱 게시판에 댓글로 또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1252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재방송 같은 날 저녁 10시에 나간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시 듣기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울림 앱의 메뉴에 들어가서 울림팟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지난 방송까지 모두 들어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너도 예고를 좀 들려주실까요? 예,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톡톡은 가섭 스님의 가하고 저의 자자 그리고 토크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은 스님들의 또 불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코너일까요? 네, 그 다음은 야자 상담 부스. 예.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한 만큼 고민도 다양하잖아요. 네. 팍팍 삶의 쳇바퀴 속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 스님들이 들어드릴게요. 익명으로 소개하니까 걱정 말고 비밀은 보장되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스님들과 수다도 떨고 여러분의 고민도 듣고 늘 열려있는 야자수입니다. 이메일 주소 radio@btn.co.kr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음악 선곡을 도와주시는 최웅진 님도 오셨네요. 정말 노래 한참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멘트에 딱딱 맞는 곡을 선곡해 주시나 누구신가 했더니 아주 좋은 인상으로 밝게 서 계시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라주신 음악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팀의 소망. 그렇게 나 생각이 나 그 언제까지라도 나 기억하고 싶어 지난 날의 나의 학창 시절과 우리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 이렇게 나 눈물이 나 언제려나 볼 수 있을까 나의 친구들 서로 울고 웃던 많은 얘기 우리 팀과 얘기해 스님들께 대놓고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가자 톡톡. 가자 톡톡 줄여서 가톡. 까톡 아니죠? 가톡입니다. 쉽고 빠르게 스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죠. 지난주 가톡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송구영신으로 준비해봤어요. 새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한데요. 새해 소망, 비슷한 말로 새해 다짐, 새해 목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스님들께 첫 번째 질문 올려보겠습니다. 스님들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라고 주셨네요. 가섭 스님은 새해 목표 세우시나요? 네, 세우죠. 올해의 그 가장 큰 서원은 네. 소망은 지혜롭게 자비 실천의 삶을 살자. 지혜롭게 자비 실천의 삶을 살자. 네. 비단 어느 특정 해가 아닌 삶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이실 수도 있겠네요. 늘 그래요, 저는. 그러면 언제나처럼 올해도라는 느낌일까요? 네.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세요? 예, 그거는 이제 큰 대원이고 네. 이제 결론으로 내려오면 올해는 이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네. 재위탁 해예요. 아, 재위탁 중요하죠. 네,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 네. 6월 달에 이제 재위탁 심사가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저희 그 성남시의 시장님께서 네.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재명 시장님. 네네네. 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면 또 재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제반 사항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 봅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또 해오신 것들을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평가받는 시간이니까요. 아, 저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연스님은 새해 목표를 왠지 안 세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진기진성. 언제나 자기를 다하고 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생각하는 그런 말은 있어요. 제가 칸트 얘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예, 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 수단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도 네. 계속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누구 말 맞다나 좀 잘해주고 좀 센 사람한테는 좀 더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씩 이렇게 그 바쁘다는 핑계 뭐 이런 소원해지죠. 것들을 네. 하면서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약간씩 이렇게 낮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를 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책 7권 쓰는 게 2016년에 한 가지 목표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목표도 있으신가요? 올해도 그 정도는 7권? 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자연 스님은 지식의 보고이시자 책공장이 아니신가. 정말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어떻게 써내시는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니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그게 네. 전공이 달아서 그렇죠. 네. 저는 장재열 거사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송하시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앗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지만 기쁜 또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들의 소망도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우리 전체에 소망을 하나 있다면 뭘까요? 올해만큼은 네.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생명 중심의 사고 또 인간 중심의 사고 네. 사람이 먼저인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 전체에 대한 소망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좀 남이 아파하고 힘들고 네. 어려움이 겪으면 거기에 공감할 수 있고 네네.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작년에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을 보면 그런 이념이나 신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막 너무 잔인하게 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생명경시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질 정도로. 네, 저는 정말 네. 충격받았던 게 단식하는 데 가서 폭식 투쟁하는 거. 아, 맞아요. 광화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네. 굉장히 화가 나요. 맞습니다. 막 피자 앞에서 먹고 네, 이런 그건 거였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사상과 이념이 좀 틀리더라도 네.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간 존엄, 생명 존중 또 내지는 같이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저의 새해 목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였는데 민망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저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저 새해 목표는 지금 8년째 도전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두 분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PD님이 여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기요 제가 8년 동안 그럼 솔로였다는 소리입니까? 네, 제가 25살 때부터 8년 동안 매해 세워놓고 실패했던 게 뭐냐면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이 식스팩 만들어 사진 찍는 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 결심을 먹고 1:1 강습 PT를 신청했습니다.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입는 게 아, 근육옷. 네. 그렇죠. 속옷으로 입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네. 찍으세요 이렇게. 아, 정말 착시 현상을 좀 노려봐야겠군요. 네, 아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다가도 주변에서 만류하면 이렇게 스그러들곤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가면 좋겠네요. 목표는 세웠지만 작심삼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야말로 새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스님들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비법 전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절실한데요. 근육옷 입지 않고 노력하려면 작심삼일이 안 돼야 되는데 가섭스님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 좀 타파할 수 있을까요? 작심을 안 하면 됩니다. 아, 네? 결심을 하지 말라. 작심을 하지 않으면 네. 예, 그냥 일상적으로 그 계획이라는 것을 네. 작심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음.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습관 같은 것들을 길들여가는 그렇죠. 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3일에 끝나지가 네. 않겠죠. 오, 근데 그렇네요. 우리는 너무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네.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네. 뭔가 크게 변화하려고 큰 목표를 잡는데 대격변. 그렇죠. 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기사 제가 이 새해 목표를 가지고 헬스장에 갔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꼭 식스팩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는 1년 365일 헬스장 와서 샤워만 하고 가더라도 출석 도장을 꼭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그런 말씀이 좀 더 기억에 남네요. 그 제가 있는 동네에도 네. 그런 이제 헬스 트레이너 하는 장소가 있는데 네. 1월 달에 회원 가입이 가장 많대요. 정말
본물 터지죠. 그래가지고 네. 1월달에 하면 뭐 3개월, 5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할인해 네.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싼 값이 하는데 네. 겨우 보름 정도 나오면 그 수가 반으로 증가합니다. 보름 만에. 그럼- 그러면은 한철 이제- 장사에 한철 장사.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 센터에서는 3개월, 5개월 해주고 네. 그 완불이죠, 완불. 맞습니다. 완불하지만 할인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실적으로는 보름밖에 안 나오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네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네. 자연 스님도 이 작심삼일에 대해서 뭐랄까요? 비법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라. 더 많은 이상 사람한테.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많은 많은 사람한테 불고 다녀서 네.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약간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상황을 취급을 만들어 못 버리면 받을 정도로요. 네. 실제로 일본에 이렇게 보면 네. 달마상에다가 눈 저만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뚜기의 시조가 사실 그 달마상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는 이 그 케찹 같은 거 네네네. 만드는 그게 달마상이에요. 아.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투영할 때 네. 뭐 수상도 그렇고 그런 달마상에다가 눈에 점안을 하면서 뭔가 기원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웁니다. 행위에 담는 거군요.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딱 보여버리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점안한 달마상을 계속 주변에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내 스스로가 예.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좋고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진짜 좋은 방식은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네. 주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역 건캐에 보면 선행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하늘의 움직임이라는 건 잠시도 멈춤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 부식이요? 무식. 무식. 쉬지 않는다. 무식이 용감하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제 절제반에서도 네.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초심에 서서 보면 네. 그 3일 수실은 천재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3일을 다는 마음이 천년의 보배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3일을 닦으면 또 내가 목표한 거를 실행을 하면 네. 그 나름대로의 그 관성이 생겨요. 관성.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3일 작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3일마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일만 제대로 열심히 해도 그 작심으로 끝나지 않고 네. 그 마음을 꾸준히 먹는 건데 작심이란 말도 사실은 불교적 용어이긴 해요. 마음을 짓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3일만 제대로 마음을 지어도 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최선을 다하자. 열정적으로.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3일도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자연 스님 말씀대로 널리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결심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운 결심들을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어떠한 다짐의 증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뭐 청취율 몇 프로 나오면 뭐 옷 벗기 뭐 이런 거 공약, 합니까? 네, 공약 같은 거 좋네요. 옷을 많이 입으면 돼요. 청취율이 저기- 높게 나오면 PD님이 벗으면 어때요? 피디님 이 부분은 저기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섭스님 말씀대로 이 습관을 통해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는 말 속에 있는 3일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비법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몇 해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만난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의지박약이라는 꼬리표를 단 적도 있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멀리 있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마라톤처럼 천천히 가야겠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등수는 있더라도 나고자만큼은 없는 마라톤이라는 얘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야자 상담 부스로 돌아올게요. 베이비페이스의 Fight for Love. 상담소에 가면 스님이 있다. 야자 상담 부스.
가슴 속을 꽁꽁 얼렸던 상처, 고민, 마음의 문을 열면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스님들과 함께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에겐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른 학과로 편입한 후에는 이미 형성된 무리 속에 끼어든 느낌이고요. 이방인처럼 겉도는 느낌이랄까요? 성격 좋고 활달한 사람들 보면 더 의기소침해져요. 부럽기도 하고요. 가끔 모임에 불러주는 친구는 있지만 제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무리라도 소속되지 못한 느낌이랄까? 발이 동동 뜬 것처럼 안정감이 없어요. 인생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고 마이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절친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절친 꼭 있어야 하나요? 라는 마지막 질문이 마음을 울리네요. 근데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는 뭐 좀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는 베프야, 너는 1번 베프, 2번 베프 막 이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 커서도 발목을 잡는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까지는 뭐 아니라고 쳐도 절친의 존재 꼭 필요한 걸까요? 자연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상됐던 답변을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원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네. 사람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좀 편하게 하는 말로 야 나도 못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연애에서 백마탄 왕자님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스님 뭐 아시겠지만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네, 팩트 폭력을 막 강하게 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약해서 내면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사실 친구 같은 거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사치예요. 사치요? 예. 어떤 외로움을 느낌이죠? 느낄 시간이 없죠.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네. 그게 이제 자기애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기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절친이 꼭 필요하면 저를 신고로 하세요.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 뭐 이런 네, 느낌. 스님이 너무 잔인하게 상담하시면 오늘 진짜 팩트 폭력이네요. 이 이거. 상담이스에 아무도 안 옵니다. 이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연스님은 좀 세게 네. 좀 단련을 시켜가지고 이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아니, 사실 네. 저는 이게 뭔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살았는데 냉수마찰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불편한 적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빨리 자비로운 가섭스님 출동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 이분의 이제 이런 느낌들은 네. 어떤 느낌이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그 내용들의 상담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자연스처럼 네. 다뤄주면 확 깨이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영혼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게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 네. 자연스님의 자기애랑도 좀 일맥상통하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비교, 그다음에 굉장히 상대방하고 계속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눈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좀 높으면 이렇게 이방인처럼 느낀다든가 뭐 외톨이 같다든가 뭐 붕 떠 있다든가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 자존감 높은 자연스님께서 난 못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방인이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네. 그 마치 신이 된 듯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렇군요. 우리 자연스님은 네. 자신감인데 네. 신자가 신신자예요.
신 같은 느낌. 그렇죠.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한번 네. 너무 위기소침해 있으니까 잘못 또 이렇게 너무 쉽게 다가서면 이러는 분들은 상처를 좀 쉽게 받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염려가 되긴 하는데 네. 우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요즘에는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딱 제목이 자존감. 네, 책을 자존감이에요. 짜군요. 네. 팔아야 되겠다는 아주 간절한 책 제목 같은. 자존감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이런 네. 느낌. 네. 아니,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네네. 외국 저자가 쓴 건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네. 이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한 말씀만 좀 전해주신다면요. 자존감 회복하는 방법들, 기법들에 대해서 네. 우선 자기 성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법들을 쭉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이 네. 아니라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하고 네. 또 일반 이제 그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해가지고 이런 분일수록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많이 만나야 됩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많이 만나야 되는군요. 네, 많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울이 돼주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많이 참여하고 네. 또 많은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임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다가가는 것들, 네, 네. 연습들. 어쩌면 이 새해 우리 작심삼일 얘기하듯이 네, 네. 습관 들여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자존감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습관을 들이면서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연스님 말씀대로 뿅 하고 내 마음 다 아는 친구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보다는 하나하나 습관처럼 사람들 속에 젖어드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면서 근데 하시면 좋을 것 이분한테 같네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이분이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은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들어줄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본인도 리스너로서 좋은 네. 친구인가를 돌이켜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그러네요.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생각지 못했어요.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돌려서 네. 내가 지금까지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네. 관점이네요. 이게 자존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분 사연을 보면 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강력하게 의식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지만 우리가 빠져도 이 세상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지구는 내가 없어도 예, 네. 그게 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누가 뭐 한 일주일이라도 슬퍼해 주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고요. 네. 두 번째 그래서- 팩트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질러 갖고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만 안 주면 네. 계속해서 질러서 가면 돼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주변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할 때 더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내가 강할 때. 예. 네. 그것이 또한 자존감이랑 직결되는 네.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사연들 두 분의 스님이 비슷한 듯 다른 듯 각기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의견 전해주시는 야자상담 부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이야기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켈리가 부릅니다. You are not alone. In love and memories of my hero, MJ, forever. Another day is gone. I'm still all alone. 네, 알켈리에 이어서 김장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절친이 필요하시면 정말 절에 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에서 만난 친구가 줄여서 절친이거든요. BTN의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해요. 참 뭐 의도치 않게 의도하면서 홍보하고 말았는데요. 원빈 스님과 저 장재열이 여러분들께 친구를 만들어드리는 절친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친구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빈 스님한테도 댓글 좀 다르다고. 원빈 스님이 지금 우리도 이거 미얀마에 또 계셔가지고 품앗이니까. 네, 미얀마에서도 뭐 와이파이는 잡히겠죠. 댓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앗이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친구가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모두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BTN 불교 라디오 후원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BTN 불교 라디오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울림 앱 메인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정기 후원 클릭해 주시면 저희 울림의 후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요. ARS 후원 전화도 있어요. 060-800-3355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 불사에 여러분들 정성 모아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정기 후원 안내도 있는데요. 02-3270-3464에서 6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은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자연스님께서 내일 코너 예고해 주신다고요? 예, 일요일은 야자 설전을 네. 메인 코너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님들의 눈으로 바라본 뉴스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불교가 만나는 접점에서 멀리 내다보고자 한번 합니다. 그리고 무개념의 개념 코너에서는요. 좀 파격적이고 통통 튀는 질문들을 읽어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네. 스님들이 적절히 알아서 합니다. 이게 뭐 우리도 살아야죠. 그럼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던지면 네. 던지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 없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음식처럼 맛있게 나누어 봤는데요. 잔치집은 원래 손님이 많아야 흥겨운 법이죠. 울림앱 메인 화면에 공유 버튼 누르시면 주변 분들과 함께 야자수 즐기실 수 있어요. 부처님 자비가 널리 울릴 수 있도록 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새해 계획, 작심삼일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나누어 봤는데요. 끝나기 전에 우리 야자수만의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섭스님, 우리 야자수가 올해 목표로 해야 될 거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뭐 많은 청취자들을 네. 확보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겠지만 네. 이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잘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청취율을 많이 늘려가지고 올해는 저는 이게 광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광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자수의 광고를 꼭 넣고 싶다. 네. 이런 업체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네. 뭐 땡땡 제약에서 뭐 비타 몇백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 멘트 꼭 있으면 좀 좋겠네요. 저도. 네. 네. 근데 뭐 날짜가 너무 빨리 가니까 벌써 세대는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도 이제 점점 이렇게 그 횟수가 차갈수록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네.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청취자 늘고 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연스님도 우리 야자수의 새해 목표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예, 불교 인구가 뭐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게 불교의 접점 부분에서 젊은 분들을 어떻게 불교 쪽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역할을 해서 어떤 획을 긋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단언컨대 네. 이런 방송은요. 야자수 같은 방송은 불교 2561년 만에 처음이고 한국 불교 1700년여 만에 처음인 방송입니다. 이런 것이 이 방송이. 아,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박수 한번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저희가 올해 세워놓은 이런 목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올해도 야자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야자수를 찾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분 스님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구이철, 구성의 박누리, 재능기부의 최웅지, 진행을 맡은 저는 장재열이었습니다. 내일도 야자수 아래 쉬러 오시는 거 아시죠? 끝으로 메이트의 달콤한 휴식 보내드릴게요.